건강한 하루를 위한 필수 루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유방통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유방통, 말 그대로 유방에 느껴지는 통증을 말하는데요. 보통 쿡쿡 찌르는 듯한 쑤시는 찌릿찌릿, 따끔거리는 느낌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성 대다수가 경험하는 증상이다 보니까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막상 증상이 나타나면 큰 병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유방갑상선외과 전문의 곡지호 원장님과 함께 유방통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유방갑상선외과 전문의 곡지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유방통이 뭔지 좀 알아볼까요? 일단 유방통이란 유방통증에 대한 의학적 용어입니다. 유방통증은 여성의 약 70% 이상이 경험할 정도로 비교적 흔한 증상이고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겨드랑이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증의 정도는 경미한 통증부터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심한 통증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유방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나요? 유방통은 유방외과 유방클리닉을 찾게 되는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유방통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7년 약 23만 9,923명에서 2022년 33만 1,622명으로 5년 새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통증 자체보다도 유방암과의 연관성, 유방암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유방통이 오면 아무래도 유방암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도 관련이 있을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유방통을 호소한 환자 94명 중 유방암으로 밝혀진 환자는 단 2명, 2.1%에 불과했습니다. 네. 유방통이 없는 환자 66명 중에서도 1명 1.5%는 유방암인 것으로 드러나 유방통과 유방암 발병 사이에 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방암으로 밝혀진 환자 중 유방통을 증상으로 꼽은 대부분이 가벼운 수준이라고 대답을 했고 이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유방통의 경증과 유방암의 발병도는 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유방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유방통의 양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가끔씩 찌릿하다는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유방통은 크게 주기성 유방통과 비주기성 유방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주기성 유방통증은 유방통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아픈 경우가 있고 또 주기적이지 않게 아픈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게 유방통이 주기적으로 있다면 유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부터 키워드와 함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유방통이 나타나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할게요. 여성 호르몬. 호르몬에 의해서 유방 통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유방통은 주기적인 유방통일까요? 그렇습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고 수치의 오르내림이 심한 20, 30대가 이러한 가슴 통증을 빈번하게 겪는데 그 이유는 유방이 호르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네. 배란기 이후 황체기에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고 간혹 유산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프롤락틴이 이상 분비되면서 유방 조직이나 유선 세포가 호르몬의 변화에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라면 아무래도 좀 젊은 여성들이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걸까요? 호르몬의 변화가 심한 사춘기에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보통은 20대, 30대 여성이 많고 다음으로 폐경기 여성이 흔합니다. 폐경기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제를 섭취 후 유방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네, 근데 호르몬제에 의해서 유방통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호르몬의 변화가 심한 그러니까 생리 주기 때 유독 유방통이 좀 심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통증과 생리 주기 간에 분명한 시간적 관계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리 직전의 통증이 최고조에 달하며 생리 시작과 동시에 경감되지만 어느 정도의 통증은 계속해서 전 생리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 전에 가장 심하다가 정작 생리가 시작되면 점차 통증이 좀 줄어든다는 건데요. 그럼 이때 유방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양쪽 가슴이 다 아픈 증상이 생기고요. 가슴이 땡땡 부으면서 평소보다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유두 끝만 아플 수도 있고 가슴 전체가 건드리기만 해도 아플 수 있습니다. 또 가만히 있어도 아프기도 하고 눌렀을 때 압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불분명해서 딱히 짚어내기가 어렵고 유선 조직을 따라 통증이 번지면서 겨드랑이나 팔까지 아프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생리주기와 관련된 주기적인 유방통은 매달 좀 나타난다고 보면 될까요? 생리주기와 관련된 유방통은 매달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달은 아팠다가 또 그 다음 달은 안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생리주기에 따라 반응하는 주기적 유방통, 치료는 필요할까요? 생리주기에 따라 반응하는 주기적 유방통은 정상이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방통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면 혹시 여성 호르몬 균형이 깨진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원인은 없는지 유방 검진을 받아봐야겠습니다. 네. 자, 유방통의 70%를 차지하는 주기적 유방통의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에서는 유방통의 또 다른 원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유선염. 자, 유선염으로 생기는 유방통은 생리주기와는 이제 상관이 없고 비주기적인 유방통에 해당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유방통을 유발하는 질환, 유선염이란 어떤 걸까요? 유방유선에 생긴 염증을 유선염이라고 하는데요.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 발생하는 산후기 유선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흔한 원인은 황색 포도 상구균에 의해 세균성 감염입니다. 그러니까 유선염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이 세균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하면서 세균에 감염되는 건가요?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의 경우 아이가 젖을 빨면서 세균들이 엄마의 젖꼭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균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유 수유가 잘 나오지 않고 유관이 막히게 되는데요. 이는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고 결국 세균이 증식하면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모유 수유할 때 올바르지 못한 자세가 유선염을 유발할 수도 있나요? 아이가 가장 편한 자세가 모유 수유에서는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에 대한 위험보다는 남아있는 젖을 깨끗이 비우는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 외에 또 유선염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균은 없지만 자신의 몸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생기는 유선염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항생제로 인한 치료가 아니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재발이 잘 되고 유방 어느 부위에도 생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유선염의 주요 증상이 유방통이라고 보면 될까요? 가장 흔한 것은 일단 통증입니다.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아파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눈으로 봐도 피부가 붉은 색깔이 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농양이 크게 잡히게 되면 흔히 보는 여드름과 같은 농양이 굉장히 크게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3cm, 4cm, 5cm 주먹만한 농양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만져지는 혹이 있다든지 혹은 붉은색 피부가 된다든지 또 만졌을 때 굉장히 아플 때 어떻게 보면 유선염의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유선염이 굉장히 심해지면 열이 납니다. 감기 걸렸을 때 열 나듯이 38도, 39도까지도 열이 날 수 있어서 열이 나게 되면 상당히 진행된 유선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유선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좀 더 풀어볼게요. 우선은 유선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초기 유선염은 사실 항생제 치료와 아이가 젖을 잘 빨아도 모유가 잘 도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농양이 잘 생기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농양이 퍼져 피로도 세균이 떠다닐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혈증 사망에도 이를 수 있어 시기가 지나도 유선염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앞서 유방통과 유방암은 큰 상관관계는 없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유선염에 걸린다고 해도 유방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유선염과 유방암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선염이 있다고 해서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유선염에 걸린 많은 분들이 가슴 마사지를 해주시는데요. 이게 실제로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마사지를 해주면 유관에 전해지는 압력이 높아져 막혀있는 유관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의 마사지는 도움이 되죠. 효과가 있기는 하다는 말입니다. 네. 하지만 일단 염증이 생기게 되면 마사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는 것을 권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간혹 병원에 가지 않고 좀 민간적인 요법으로 스스로 해결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좀 괜찮을까요? 일단 간혹 혹은 이제 부은 부위에 양배추잎, 감자, 알로에 등을 덮어주기도 네. 하는 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염증이 생겼을 때는 열이 발생하는데요. 알로에, 양배추 등 시원한 것들을 그 부위에 덮게 되면 열감을 낮추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급한 염증의 경우 냉찜질을 하는 것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많은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게 유선염 걸렸을 때 모유 수유를 해도 괜찮은가 이 문제거든요. 유선염에 걸리면 모유 수유는 좀 중단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고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이제 세균이 아이에게 넘어가서 아이들이 혹시 병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많은 걱정들을 하는데 네. 사실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모유 수유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고여있는 부분에 모유 수유를 열심히 하게 되면 고여있는 곳이 뚫리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열심히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고 아이가 젖을 다 빨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축기를 이용해서 남은 모유를 끝까지 짜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선염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아무래도 유방통의 원인은 명확하게 또 알 수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치료만 잘 받는다면 유방통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문제는 치료가 된다고 해도 재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수유기 유선염은 잘못된 수유 습관 등으로 유두에 상처가 반복되면 수유기 기간 동안 유선염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수유기성 유선염 중 유가종성 유선염은 재발을 잘하며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인데요. 결핵, sar코이드 등 유가종을 형성하는 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아직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았고 확실한 원인균도 없습니다. 유선의 분비물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재발을 잘하고 진행할 경우 수술 시 상처 회복도 지연되므로 초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유방통의 원인이 되는 유선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성 종양. 유방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종양. 어떤 형태로 통증이 좀 나타날까요? 혹이 형성되거나 염증이 생기면서 주변을 누르거나 자극해 통증이 유발되는 케이스입니다. 대개는 한쪽에서만 통증이 발생합니다. 통증이 오래 지속되며 심하게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양성 종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요. 유방에 생기는 양성 종양 중에 가장 흔한 종양은 뭘까요? 섬유낭종성 질환이 있습니다. 섬유낭종성 질환은 유방에 생기는 가장 흔한 변화지만 그 정체는 잘 모릅니다. 변형된 또는 왕성한 유선 조직이 서로 뭉쳐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시고 다만 주로 가임기 여성에게 생기고 생리주기와 관련된 변화를 보이며 폐경 이후에는 호전되는 것으로 보아 호르몬 의존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방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 섬유낭종성 질환이라는 건데 이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일단 다양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한 군데 좁쌀만한 크기에서 유방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크기도 하는데요. 생리기관과도 관련이 있어 생리 전에 단단해졌다가 생리가 시작되면 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악성 종양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빠른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죠? 암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지켜봅니다. 그렇지만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크기가 커질 수 있고 계속해서 크기가 커진다면 절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절개 수술 대신에 맘모톰이라고 하는 특수 장비로 큰 흉터 없이 간편하게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외에 또 어떤 유방 양성 종양이 유방통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유관 확장증이 있는데요. 확장된 유관에 농축된 분비물이 채워진 상태를 말하며 40대에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원인으로는 유선염과 같은 세균 감염, 자가 면역 질환, 노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흔한 증상으로는 통증, 종괴, 유도 분비물, 유도 함몰, 유방 농양 등이 있습니다. 유방암과의 발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관 확장증은 기본적으로 항생제나 진통제와 같은 약물 복용으로 치료하지만 재발이 잦거나 점점 심해질 경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유방 양성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런 원인 질환들에 대해서 치료가 잘 이루어지면 유방통은 사라지는 거죠? 물론 양성 질환으로 생긴 유방통은 원인 제거 후 유방통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지만 유방통이란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개선과 원인 제거가 같이 동반되어야 보다 더 치료가 효과적이고 또한 이러한 조치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유방통은 달맞이꽃 종자유, 호르몬 치료 등의 약물 치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선을 자극하는 생활 습관. 유선을 자극하는 생활 습관이 유방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해당이 될까요? 일단 먼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관련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이때 여성 호르몬의 분비도 영향을 받아 변화하죠. 이 변화에 따라 가슴 조직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찌릿하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유방 통증은 좀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유방은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하는데 가슴이 아파서 진료를 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바로 통증이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는 환자분들의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떤 생활 습관이 유방 통증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의 과다 섭취도 유방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유선 조직 세포의 정상적인 대사를 방해하고 상피세포가 호르몬에 과민 반응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죠. 또 지나친 흡연과 음주도 유선을 자극하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음주를 하면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스트로겐이 생성되는데 음주량이 많을수록 에스트로겐 생성량도 증가하고 이 역시 유방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술은 식품 중에서 유방암에 가장 위험한 인자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인삼, 홍삼, 한약, 석류 등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함유한 음식이나 약을 섭취하는 것도 유방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방통의 여러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근데 사실 유방통이 생기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유방통의 특이 증상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선생님.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한쪽 유방에서만 통증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또한 칼로 베거나 찌르는 느낌,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병원을 찾았다면 어떤 종류의 검사가 진행이 될까요? 유방통이 있을 때는 흔히 유방 촬영술이나 유방 초음파 등의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방 촬영술은 40세 이상 여성들에 있어서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이며 유방 초음파는 혹으로 인한 유방통을 감별을 위해 필요한 검사입니다. 네. 그럼 이런 유방통을 좀 줄이거나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식이 습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격렬한 운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운동을 할 때 자기 몸에 맞는 편안한 스포츠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커피와 초콜릿, 녹차 등의 메틸전틴이라는 화학 물질이 많아 유방통이 있다면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고 비타민 B, 비타민 E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유방통의 상식과 정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유방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팁 있다면 전해주시죠. 결론적으로 흡연과 음주 및 카페인 등의 섭취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적절한 휴식, 운동, 필수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적절한 채소 섭취, 그리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유방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사소한 증상에 불안해하기보다는 본인의 나이에 맞는 정기적인 검진만이 소중한 가슴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곡지호 원장님 고맙습니다.